자, 환단고기와 제주 역사 문화라고 하는데요. 제주에 이제 고산리, 제가 오늘은 못 가봤어요. 좀 아쉽게도 어제 하루여서 고산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1만 3천 년 전에서 1만 년 전. 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아직 보존은 많이 이것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유적이 1만 2천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죠. 고산리 이 부분 이제 제주도니까요. 여기 부분일 텐데 여기하고 이제 토기가 분포되어 있는 게 일본하고 이 1만 2천 년 전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주 고산리식 토기인데 인류 최초의 토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토기고 세계에서 동이족이 살던 연해주 한반도 일본 세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덧무늬 토기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8,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방 루트만을 통해서 발견되지 중원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게 나와요. 풍류와 사해 아까 요하문명이죠. 요하문명 홍산문화인데요. 여기하고 그 같은 게 나옵니다. 같은 게 여기 8,000년 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부터 어디로 가냐면 만주를 거쳐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가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를 하면 이 분포도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북유럽에서 저는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봤는데요. 한 5,000년, 4,0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순서로 보면 결국 빗살무늬 토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유럽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가 있잖아요. 이 안각화하고 똑같은 것이 여기서 발견돼요. 똑같은 안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은 어떻게 갔느냐? 이것을 통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래잡이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거잖아요.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건데 왼쪽은 요 나라 거란의 어떤 돌상인데 그게 우리 돌상하고 같다. 이건 어제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요즘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참 진짜 아직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잘 보시면은 모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눈 튀어나온 거 똑같고 코 이렇게 나온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란이라고 하면요. 거란은 단군 조선의 팔조법을 써요. 그리고 거란이 찾아가지고 서희하고 담판을 하잖아요. 너희는 왜 그 그 고조선의 전통을 하지 않느냐? 우리도 고조선 고구려를 이어온 족속이다 해가지고 외교 담판을 벌였는데 서희가 담판에 이겼다. 왜 이겼냐라고 하면 거란도 같은 동종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으로서 거란은 단군조의 팔조법까지도 같이 썼던 그 계통입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과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조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보면 그 삼성혈을 갔습니다. 삼성혈을 딱 가니까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안에 설명을 보면 4,300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4,300년 전. 그러면 이제 4,333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초대 단군왕검이 건국했던 시기와 맞물리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삼성혈 홈페이지도 그렇고 가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00여 년 전에 제주도의 개벽시조인 사물라, 삼신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이 세 분이 이곳에서 동시에 태어나 수렵 생활을 하다가 우마 오국의 종자를 가지고 온 병랑국 삼공주를 맞이하면서 농경 생활이 비롯되었으며 탐나 왕국으로 발전하였다고 전한다. 이거 삼성열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4,300여 년 전이라고 하면 단군왕검 시절과 비슷한데 이게 환단고기 단군세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왕검 제2 93년 경자년에 단군왕검의 덕화가 온 우리를 덮어 멀리 탐낭까지 미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탐낭이 뭐냐? 이때가 뭐냐면 BC 4262년이에요. 근데 탐낭까지 미쳤다. 이거는 딱 경자년에 국한된 거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제위 과정이 단군왕검의 덕화가 온 우리를 덮어 멀리 탐낭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낭은 설이 있는데요. 탐나다. 탐낭은 탐나라는 설과 탐나 플러스 낭낭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번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탐낭은 탐나이거나 아니면 탐낭이겠죠. 탐낭이라는 말 자체는 탐낭, 탐나. 아니 낭낭을 쓰려면 병낭을 쓰죠.
병남국에서 왔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쓰겠다. 뭐 왜 낭낭을 집어넣냐 이거죠. 한나라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자꾸 낭낭을 강조하는 그 경향 때문에 학계에서 사실은 탐나 플러스 낭낭 해가지고 탐낭이다 이런 설을 갖다가 내세운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설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예요. 탐나 플러스 병남국에서 왔으니까 그 세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탐낭이 아닐까. 결국에는 뭐냐면 탐낭이라는 건 제주도다. 탐나가 됐든 탐낭이 되었든 제주도다 이거죠. 제주도까지 단군주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뭐냐면요. 남한을 단군 조선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 위를 이렇게 고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단군의 자손, 단군의 영역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삼한 관경제로 셋으로 나눠서 이것이 고조선이다. 단군조선, 진안, 마한, 번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한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마한세가에서 태백일사 삼한관경분기 마한세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을지가 세상을 뜨니 15세 47대 단군 중에서 15세 대음 단군 시절에 이 마한에 보면은 부단군 을아라고 하는 을아가 계신데 을아가 즉위하였다. 이때 BC 1632년에 탐모라 사람이 말 30피를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말 30피를 바쳤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탐모라가 여기잖아요. 또 하나의 별칭이죠. 탐모라라고 합니다. 삼국 사기인가 거기도 이제 탐모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탐모라라고 하는데 이 대음단군 시절에 이때인데요. BC 3653년 이미 BC 3700년 이전에 탐모라국이 있었다. 탐나국이 있었다. 아까 보셨던 탐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구절 외에도 보면은 요것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약 3700년 BC, 이 BC가 아니죠. BC를 빼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653년 전에, 그러니까 약 3700년 이전에 탐모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열 홈페이지에 나오는 4300년이라 거의 부합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BC를 빼겠습니다. BC를 빼고 3600년 이전에 탐모라국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을 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말을 키운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설에 있죠. 삶의 터전을 정하기 위해서 오름에 올라 각기 화살을 쏘는 이 만화를 보면은 전부 다 말을 타고 있잖아요. 이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뭐냐면은 공주 3명이 소와 말과 5곡의 종자를 삼신인 앞에 내놓았다. 43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소와 말과 5곡을 내놓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신화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적혀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캐치를 딱 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말을 키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인 앞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근거로서 곽지 패총 유적에서 말뼈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곽지 패총은 이제 지금 보면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탐나 후기의 유물들이 발굴된 곳이다. 이처럼 오랜 시기에 걸쳐서 역사를 알 수 있는 패총은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다. 곽지 패총은 1만 평으로 규모로서도 국내 패총 가운데 몇 가운데 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이렇게 찍은 건데요. 그래서 곽지 유적을 보면 말이 4마리가 나왔어요. 말이 4마리가 나왔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는 말이 이 유적에서 도살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용이 아니라는 거죠. 식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운반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유적을 파봤더니 거기 말이 4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를 파도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을 이 고대에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몽골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고시대로부터 말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 근거.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문헌적인 어떤 기록으로 보나 또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나 그리고 이런 어떤 유적으로 보나 말을 오래전부터 제주는 키워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두칠성 신앙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북두칠성은 항상 어디로 도냐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북극성을 보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모습을 갖다가 하나의 한자로 본다면 만자예요. 만자. 그래서 전 세계에 만자 문양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배달 단군 조선에도 보면 북두칠성 재단이 있어요. 저 위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단군 조선 때 저 위에도 있고 맨 아래가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어떤 칠성 재단이죠. 그래서 칠성산에 보면은 이 흑룡강성 쪽에 칠성산 칠성 재단이 있습니다. 칠성 재단이 있는데 이 포대산의 칠성 재단에 올라가 보면 그 위에 구멍이 여기는 8개가 뚫려져 있어요. 뭐 삼성열 같은 구멍은 아니겠지만은 뭐냐면 구멍이 8개가 뚫려져 있다. 그래서 7개는 북두칠성이고 하나는 뭐냐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러니까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칠성 재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단군조부터 해가지고 북극성과 북두칠성 신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이제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칠성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비정해서 그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한라산이 있고 백록담이 북극성이고 거기 밑에 칠성암이 있다. 7개의 암이 있다, 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또 칠성대가 백록담 옆에 칠성대가 표시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북극성과 그 북두칠성이 있고 그것이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백록담에 북극성이 있고 또 칠성대가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삼성혈이 있고요. 이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한다. 북극성의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중심점으로 보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뭐가 있냐면은 칠성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한라산에는 백록담을 북극성으로 삼은 칠성암이 있고 인간 세계에는 탐나성 안에 삼성혈을 북극성으로 비정한 칠성대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나국의 백성들은 칠성 신앙을 국교로 반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익의 파한록을 보면 칠성도는 세상의 전하기를 사물라가 개국할 때 3도로 1도, 2도, 3도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래서 3도로 나뉘어서 거처를 하였는데 거기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지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3년에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진이잖아요. 1926년 매일신보를 보면 저도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나오던데요. 북두칠성의 형세로 7군데를 이렇게 쌓았어요. 이어 쌓았는데 칠성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단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그 고종 다음에 순종왕의 장례를 갖다가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추모식 같은 것을 이때 했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까지 있었는데 일제가 다 없애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2013년에 복원을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죠. 설명문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거든요. 저 어제 이걸 다 갖다 왔어요. 7개 다 갖다 왔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와주신 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몇 번을 가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찾았는데요. 아직 안 가보신 분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의 7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과연 그 탐나국에만 국한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칠성 문화로 나라를 건국했다. 단군 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보면 주몽이 나라를 건국할 때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인데 이제 소선어가 아니라 유화부인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내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장성하면 7고개와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반쪽의 칼을 숨겨 놓았다. 칼을 갖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네가 이제 성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맞춰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고개, 7계곡을 지나 7모가 난, 이게 뭐냐면 칠수문화입니다. 칠수문화. 이걸 찾아와야지만이 네가 정통이다. 그 너에게 나라를 갖다 넘겨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냐면 칠지도가 나오는데요. 백제 자부심이 칠지도잖아요. 아, 이게 왜 칠지도야? 6개 아니냐? 여기까지 7개입니다. 그리고 칠지도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 신공항은 뭐 조요라고 하는데 백제 사신 구조 등이 와서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한 개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하사를 하는 거예요. 하사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칠지도를 넘겨주고 칠자경, 청동거울 중에서요, 구멍이 7개가 있는 걸 갖다가 칠자경이라고 합니다. 일본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칠지도와 칠자경을 갖다가 일본석인 자기들을 높이니까 뭐 보물 바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칠지도에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밑에 사람에게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냐면 칠지도와 칠자경, 칠수문화를 준 거예요. 이 칠수문화를 받은 야마토에 그쪽에 그 후국은 뭐냐면은 그 일본 열도에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는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일본 열도에서 뭔가 우리가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평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칠지도, 칠자경 이거 뭐냐면 칠수문화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할 때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야를 건국할 때 자일 성삼 자삼 성칠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로부터 셋을 이루고 셋으로부터 일곱을 이룬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 삼성혈에서 삼신인이 나타나잖아요. 하나에서 보면은 셋이 나타나고 그 셋이 뭘 하냐면은 뭐 1도, 2도, 3도로 이렇게 정하지만 거기에 또 뭘 짓냐면 북두칠성을 짓잖아요. 7개를 짓잖아요. 그런 과정이 철학적으로 보면 하나에서 셋을 이루고 셋에서 일곱을 이룬다라고 하는 삼신칠성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에는 쫙 깔려 있죠. 삼신칠성 문화. 우리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가 깔려 있는데 이 원형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도 없고 이 환단고기 속에 가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김수로왕은 허황우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7 아들을 낳는데 이것도 보면은 7인이에요. 7인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을 개척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또 다른 여왕이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아마데라스 오미가미 그게 가야잖아요. 가야에서 넘어가는 건데 넘어갈 때 보면은 그 넘어간 김수로왕이나 김수로왕의 후시인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칠수 문화를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기 보면은 이 수로왕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상은 좌대에서 거북이를 타고 머리에는 7개의 별 북두칠성을 이고 있다. 북두칠성의 칠성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칠수 문화가 넘어가면서 건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라고 하면 가야는 하나가 아니에요. 가야는 여기하고 여기가 가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단고기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YTN 뉴스인데 극한 에너지라고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10,000배 이상의 극한의 초고 에너지라고 하는 우주 광선이 있는데 그것이 북두칠성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면 자미원에서 뭐 이렇게 보죠.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그 삼성열의 그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동쪽 바다를 보니 자주색이에요. 이 자주색으로 표현한 건데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이 파도를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 안에 알 모양으로 둥근 옥함이 있었으며 자줏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이것을 가지고 뭐 연즉 청의를 입고 자색이 출중한 그 공주 3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3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이잖아요. 이 자주색이 뭐냐면은 자미연을 뜻합니다. 천자를 뜻하죠. 자금성도 이게 자잖아요. 이 자미연. 그래서 이 천자의 기운은 어디서 오냐? 동방 천자의 기운은 그래서 천자의 기운은 원래 동방에서 온다. 자기 동네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이게 뭐 중국에 쓰여져 있다가 다음번에 가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기 동네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색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갖다 나사에서 이미지로 그렸어요. 저희가 이제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북두칠성에서 이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무슨 색으로 옵니까? 자주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로 오냐면은 이것도 나사에서 그린 그림인데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그릴 때 어디로 오냐면 여기 한반도잖아요. 한국이 있잖아요. 여기 제주도도 있고 여기 어두운 곳이 북한이고 뭐 그렇죠. 여기를 그린 거예요. 여기를. 이게 뭐냐면 북두칠성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꽂히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한반도라는 거죠.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부터 칠성신앙을 하고 칠성에 빌고 했던 것이 기도빨이 잘 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제대로 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건국 신화에 보면은 말이 저 자줏빛 알을 향해 절을 하고 있어. 박혁거세 그 건국 신화잖아요. 거기 보면 말이 자줏빛 알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색 아래서 혁거세가 태어났다. 그래서 천자로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자로 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기말지 신화에 보면은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말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할 때도 보면 자승이라고 해가지고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주색이 3번이나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 삼성엘에도 보면 천자다. 탐나국이 그냥 보통 그냥 그 제후국이 아니라 어떤 천자를 칭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자국, 황제국이 됐든 그 어느 순간에는 그게 계속 유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 기운을 받았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자색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는 이런 삼신칠성의 우리 고유 문화와 원형 문화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서가 이 환단고기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환단고기 진서론이라고 했지만 환단고기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하루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를 통해서 많이 동북공정을 극복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극복하며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우리 역사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